자, 오늘은 미분계수와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미분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는 먼저 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 개념이 이제 확장된 것이 미분계수이기 때문에 먼저 평균 변화율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분계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fx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요 fx 위에 이제 두 점, 요 a가 있고 이제 b가 있습니다. 요 두 점 사이에 x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또는 뭐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x 증분분의 y 증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곧 x 증분에 대한 y 증분의 비율, 그걸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자, x 증분, 두 점에서 x가 뭐 증가한 양, x가 변화한 양분의 자, y의 증분, 이게 지금 평균 변화율의 정의고, 자, 요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면 x의 증분이라고 하는 거는 x의 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델타 x, x의 차, 자, 이런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델타 y,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 델타 x와 델타 y의 의미는 뭐냐면 요 점 A는 우리가 이제 A, FA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점 B는 B, FB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요 X 증분이라고 하는 거는 요 두 점 사이에 X 좌표의 차기 때문에 두 점의 X 좌표의 차는 B-A죠. 그 다음에 Y 증분, 델타 Y는 FB-FA.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표현법이 있는데, 자, 요 B라는 좌표가 있죠. 요 B. 요 B라는 I는, 자, 델타 X만큼 더 큰 I이기 때문에, 요 B 값은 A 더하기 델타 X. 자, 우리가 이제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요 두 번째 식에서 이제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A는 델타 X가 되겠죠. 델타 X가 되고, 자, 이렇게 표현하고, 뭐, FA는 그대로 되겠죠. 자, 이 평균 변화율을 표현하는 이제 세 가지 방법.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평균 변화율이 나타내는 의미, 그래프적인 의미, 기하학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요 점 A와 B를 잇는 직선 A 위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1차 함수에서 배웠을 때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었었죠. 그럼 평균 변화량이라는 것도 이제 그 정의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 위에 있는 두 점,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함수에서 x가 1에서 3까지 변할 때, 자, 평균 변화율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x가 1에서 3까지 변한다. 그럼 각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자, f1은 1 계산하면, 자,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가 3일 때 함수값은 3, 자, 18-6이 되니까 12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델타 x 분의 이제 델타 y죠. x의 증분이면 3-1분의 12-0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0이니까 자, 정답은 6이 되는 거고, 요 6의 이제 그래프적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x를 웃기고 얘는 x-1. 자,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0,0을 지나고, 자, 1,0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자, 뭐, 요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올라가는 애겠네요. 자, 그렇다면, 자, 요 점의 좌표가, 자, 1,0이고, 그 다음에 뭐, 3,12는, 뭐, 한 요 정도 잡아볼까요? 자, 여기가 3 정도 될 거고, 자, 여기가 한 12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3,12.
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자, 뭐 요렇게 지나가겠네요. 조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자, 이해되셨습니까? 요 직선 있죠? 얘는 기울기가 6이 된다라는 의미죠. 자,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는 미분계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분계수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평균 변화율 있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극한을 취하냐면 여기서 요 델타 x 있죠. 요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요 b가 이렇게 a로 간다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죠. 평균 변화율에서 그냥 델타 x를 어디로 보내고, 자 0으로 보내고, b를 어디로 보내고, 자 a로 보낼 때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그것을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평균 변화율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y. 자, 그 다음에 뭐였냐면 b-a분의 fb-fa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자, 마이너스 fa. 자, 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극한을 어떻게 취하냐? 리미트 델타 x를 어디로 보낸다? 자, 이렇게 0으로 보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리미트 b를 어디로 보낼 때? 자, a로 보낼 때, 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 자, 요 세 번째도 요 델타 x를 어디로 보냅니까? 자, 0으로 보낼 때의 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라고 하고, 특히 요 두 번째 거와 요 세 번째 거를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요 놈을 우리가 f'A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조금 어렵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b가 a로 가는데 요 b라는 아이는 변수죠. b가 a로 점점 가까워질 때 이 b는 변하는 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자를 b 대신에 우리 x라는 문자를 보통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평균 변화를 나타낼 때 이 b를 다 없애고, 자, x가 이제 대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이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하고,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 f'A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평균 변화율의 어떤 그래프적인 의미가 있었다면 미분계수도 미분계수가 갖고 있는 어떤 그래프적인 의미, 우리가 정의는 이런 극한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이제 미분계수가 본질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자,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이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 자, 그러면 접선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포물선을 배웠죠. 이 포물선과 어떤 직선이 이렇게 스치듯 지나갈 때, 자, 이런 경우에 이 직선을 이 포물선에 접하는 접선이라고 하고, 이 포물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이 점을 우리가 접점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또 원을 배웠을 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 원과 이렇게 또 스치듯 지나가는 직선이 있을 때 이 직선을 우리가 접선이라고 하고, 이 원과 이 직선이 만나는 이 점을 우리가 접점이라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미분계수가 왜 이런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여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자, 읽어보셨죠? 우선은 요 PQ를 지나는 평균 변화율이 있죠. 요 평균 변화율에서 A 플러스 델타 X인 요 점이 이제 B였죠. 요 B를 이렇게 A 쪽으로 한없이 가깝게 극한을 취합니다. 곧 이제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죠. 델타 X가 0으로 가거나 이제 B가 A로 이렇게 점점 가면 요 Q의 좌표는 이렇게 P로 접근을 하겠죠. 이렇게 접근을 할 겁니다. 마지막에는 Q가 거의 이제 P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될 거고, 이제 그렇다면 요 PQ를 잇는 이제 직선은
점점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면서 요 PQ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최종적으로 Q가 거의 P에 근접하게 된다면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요 L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렵다면 어떤 시뮬레이션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걸 보고 요 미분 계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런 함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함수가 있죠. 요 함수에 이제 두 점을 설정해 보도록 하죠. 자, 2,1이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4,7이라는 점이 요 함수 위에 있죠. 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그어질 수 있겠죠. 요 직선의 기울기가 곧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증분을 한번 볼게요. 자, 2,1과 4,7 요 두 점 사이에 x증분은 2가 될 거고 요 두 점 사이에 y증분은 6이 되겠죠. 자, 요 x증분과 y증분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요 놈이 y증분이네요. 그 다음에 요게 x증분, 그 다음에 얘가 x증분분의 y증분, 곧 요 2,1과 4,7을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 곧 평균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 평균 변화율에서 요 델타 x를 한없이 0으로 가까이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점 0으로 가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 0으로 가죠? 자, 요 빨간색 그래프가 자, 점점점 밑으로 내려오죠. 저 위에 있던 4,7이 이제 2,1로 가까워지면서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완전히 0으로 가면 자, 요런 접선이 되겠죠. 자, 이해됩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델타 x의 변화를 한번 보시죠. 요 델타 x. 자, 처음에는 2였고 점점점 0으로 가까워지죠. 빨간색 직선이 요 파란색 직선과 점점점 일치하게 되면서 결국 요 2,1에서의 접선이 되는 겁니다. 자, 미분계수랑 관련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이제 두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우리가 미분계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미분계수의 정의를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 표현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얘였었죠. 얘였었고 이제 두 번째가 얘였습니다. 우리가 요 두 가지를 모두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요 델타 x라는 아이를 우리가 매번 사용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요 델타 x를 우리가 보통 요 h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미분계수의 정의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놈은 우리가 1번 대신에 자,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요 1번, 2번을 통해서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 예제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곡선 이거 위에 있는 점 1,2에서의 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자, 그렇네요. 그럼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점의 x좌표가 중요하죠. 요 위에 있는 점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얘기는 곧 f'1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여라. 자, 그렇다면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식 중에 첫 번째 걸 한번 쓰도록 하죠. 첫 번째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f, 자, 얘는 1이니까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리미트, 자,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f1 플러스 h는 요 x 대신에 1 플러스 h를 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1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1. 자, 얘가 f1 플러스 h가 될 거고 f1은 자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그대로 2가 되겠습니다. 자, 얘를 다시 정리 한번 해본다면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보도록 하죠. 2h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 더하기 1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2는 얘는 없어져도 되겠네요. 이렇게 없어지고 요 분자는 또 h로 묶이네요. 자, 여기서 한번 바꿔볼게요. h 플러스 자 2가 되기 때문에 곧 요놈과 요놈은 상쇄되고 자 h 플러스 2만 남겠습니다. 따라서 그 값은 자, 2가 되겠네요. 자, 이해됐습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2가 되고 얘를 그래프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 y절편이 1인 포물선이네요. 이 함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에서의 접선이니까 자,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자, 요 점의 y좌표를 2라고 해보겠습니다. 접선을 그려본다면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지면 자, 요 직선 있죠? 요 직선의 이제 기울기가 뭐가 된다? 기울기가 곧 2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얘는 자, 우선 x가 1에서부터 4까지 변할 때 함수 이거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여라 그랬네요. 자, 그럼 1에서부터 4까지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우선 첫 번째 점은 1을 대입해보면 자,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네요. 4를 집어넣고 4의 3승 마이너스 1은 자, 63. 여기서 구하는 평균 변화율 우리가 델타 x, x 증분분의 y의 증분이죠. x 증분은 x 좌표의 차 4 마이너스 1, 63 마이너스 0. 따라서 3분의 63이 되기 때문에 자, 21.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했네요. 자, 두 번째 미분계수의 정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x가 어디로 가죠? 자, a에서의 미분계수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를 떠올린다면 x는 a로 가고 자, x-a분의 f x-fa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fx 그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죠. x-a x세제곱 마이너스 1 fa는 a 세제곱 마이너스 1 얘에서 얘를 자, 빼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요 마이너스 1 요 마마는 없어지고 얘를 정리한다면 자, 요 놈과 요 놈은 없어지면서 여기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럼 분자는 우리가 고맙게도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x-a분의 요 놈을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x-a 그 다음에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x-a분의 x-a 0분의 0꼴 따라서 얘들은 이제 약분이 될 거고 자, 얘만 남겠죠. 얘는 우리가 a로 들어가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제곱 따라서 3a제곱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한 평균 변화율과 여기서 구한 미분 계수의 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3a제곱은 21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요 a의 값은 7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는데 a는 1과 4의 값을 갖기 때문에 루트 7이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평균 변화율의 정의를 알아야 될 거고 미분계수의 정의를 나타내는 두 가지씩 자, 요 놈이죠. 그리고 미분계수란 뭐냐? 뭐라고 했죠? 접선의 기울기.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를 다룬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